엄마, 저는 집 앞에 있는데 비밀번호가. 문제가 뭐죠? 저는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영우는 3번이나 와서 확인했다. 오늘은 제 엄마 생신이에요. 알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민주는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밋밋하기는 했지만 그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번에는 오후 11시에 수민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너무 춥다. 비밀번호. 왜 갑자기 젊어지나요? 왜 그렇게 짜증나는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수민의 짜증나는 목소리. 나는 그때 실수로 화가 났다. 여기가 내 집이긴 하지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요. 제게 무엇이든지 하려면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할 때마다 가족에게 보고한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하라. 어머니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 30년 전 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60세의 한 남자가 결혼하여 아이들을 돌본다. 저는 주부로 일해요. 남편은 곧 사업과 건강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아이들을 혼자서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았고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오고 간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떨어뜨렸고 그로부터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내 경계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귀환을 들어보세요. 무료 가입 버튼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아침 일찍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잠에서 깨어나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거실이 보였다. 소파에는 내 딸이 흩어져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의 옷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늦었고 옷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벗고 내 개인실로 들어갔다. 겉보기에는 제 딸은 30살이 넘었지만 아직 학생이에요. 나는 아침에 집을 어머니처럼 대했다. 나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내 큰아들 민준이 안을 들여다보며 하품을 했습니다. 또한 주방에서도 오전 10시가 되어서도 저는 아직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밤은 끝났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수프를 먹자. 그는 말하며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다. 민준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집에서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리워서 살아요. 내 아들의 얼굴은 아주 멋진데. 그는 벌써 40살이에요. 그가 자라서 나는 매일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 일은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아니요. 오늘 밤은 친구들과 놀러 갈 거예요. 제가 늦을 것 같으니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 말했다. 새벽에 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제 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어리고 야간 근무를 해야 하니까요. 나는 그 말을 멈췄다. 이 행사는 수십 번 열렸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불평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방금 일을 끝내고 세탁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승현이가 왔어요. 오늘은 집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사무실 근처에서 술 한잔 하러 갈게요. 택시를 타면 언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12시가 넘었을 겁니다.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준이 나갔다.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수민이가 방에 있었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봐요. 이야기가 끝나자 내 딸은 수민은 방에서 나갔다. 엄마, 나 어제 당신이 직장에 두고 간 서류를 봤어요.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못 봤어요. 어디에 있나요? 글을 쓰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짜증나. 내가 제안했는데 수민이가. 나는 거실과 주방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수민이 찾은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엄마, 저는 일하러 가야 해요. 나는 소리쳤다. 이 때문에 아침밥을 먹을 수도 없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만나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현관문에서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집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새로 온 아이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민준이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에 머물며 거기서 살아라. 그는 일이 바빠서 집에 갔다고 말했다. 승현이는 필요할 때만 집에 온다. 나는 자라서 독립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편의점 남편의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은 후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혼자서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작은 간식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훌륭해요. 공부를 잘하고 모든 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세요. 나는 희망한다. 내 마음에서 내 인생의 30년, 아이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60번째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 가지 일을 건너뛰어야 할까요?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신생아를 돌봐야 합니다. 갑자기 통증이 느껴졌다. 오후에 시장에 가면 그걸 느낀다. 오랜만에 옛 학교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과 나, 특별 출연하는 민영아. 이번 주에 우리 등산 동아리는 설악산에 가요.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겠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언제 집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나이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긴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을 희생했지만 아직도 조금의 삶이 남았다. 아이들아, 너희의 말이 마음을 울린다. 그는 다 자랐고 사실 나보다 어렸습니다. 건강한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들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혹시라도 드러날까 걱정이 됐어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깨졌어요. 저희 집 비밀번호는 민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출생연도인 1984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이들은 편안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비밀번호 변경일 뿐인데 내 인생을 바꾼 작은 일, 진술로서 그 일은 제가 집에 도착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연락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친절한 직원에게 변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고 나서는 생각보다 쉬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비밀번호 1984. 나중에 새로운 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의 목적.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생일은 023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결정해두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끊임없이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생일 및 기념일. 제가 처음으로 번호를 바꾸다니 이상하네요. 나는 마치 30년간 자유로웠던 것처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내 몸에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당신 집 앞에 서 있어요. 비밀번호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최대 3회까지. 오늘은 우리 엄마 영우의 3번째 생일이에요. 정말 감사하네요. 통화가 끝났어요. 민준이의 의견은 그것은 밋밋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밤 11시밖에 안 됐어요. 엄마, 수민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비밀번호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춥다. 비밀번호. 왜 갑자기 젊어지나요? 왜 그렇게 짜증나는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나는 그때 실수로 화가 났다. 집에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야, 나한테 뭘 하려고? 제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때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요. 놀랐는 걸.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방금 딸에게 말했는데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나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 그게 연기였더라도 이상하게도 나는 아직도 그것을 후회한다. 새벽 1시가 되자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통화. 이번에는 승현이가 막내예요. 엄마, 이 비밀번호는 이상해요. 당신의 형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물었더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영우, 오늘은 어머니 생신일이어서 23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냥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뿐이에요. 이미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현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완전히 조용했다. 막내답게 적응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아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어났나 봐. 평소처럼 아침밥을 준비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나빴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꽉 찼어요. 비밀번호 갑자기. 왜 바꾸게 되었어?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 엄마, 저는 바뀌고 싶어서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네, 민준이가 저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다른 아기에게도 숟가락을 사용해보세요. 나는 그것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변화하고 불편함을 다루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은 이 집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매우 슬픕니다. 승현이가 뭐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나는 편리한 때에만 어머니를 보러 집에 간다. 그것을 찾아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세요. 저는 청소, 세탁, 요리 등을 해요.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더 어려워지지만 그가 모를 것 같으니까 테이블에 앉기 전에 다 끝내버릴게요. 말할 것도 없네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런 식으로 60년 동안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실제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짧은. 주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렸어요. 민준이 막연하게 말했다. 왜 당신은 그런 것에 그렇게 민감하신가요? 엄마가 원하셔서 바꾸었을 뿐입니다. 승현이 형에게 한 대답은 이러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말을 멈췄다.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또한 놀랍게도 오후에는 세 가지 모두 민준이가 거실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승현이 설거지하고, 수민이 청소하고, 자원봉사 비밀번호 세탁. 하나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날 저녁에 모든 아이들이 다 올 줄은 몰랐어요. 엄마와 나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민준이가 말했어요. 지금 무엇을 열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집에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안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식사를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이 옳고 엄마도 옳아요. 주말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승현이 말에 따르면 나는 매우 감동을 받았지만 왜 지금 더 감정적이 되는 걸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경사항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바꾸고 싶습니다.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약속일 뿐이에요. 그런 일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새로 조립한 내 입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 야간 일기를 쓰던 중 비밀번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더 일찍 통보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늘 경계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상황을 명확히 하세요.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첫 번째 프레임이 만들어진 이래로 오랫동안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고 혼자 식사해요. 나는 계속해서 내 차례를 기다렸지만 셋째 날이 되자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는 수민에게 외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빠서 접시를 방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승현아, 너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약속은 지켰어. 제가 그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시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저녁 식사 후,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나는 약속하고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디에 가셨어요? 일주일도 버틸 수 없어요. 미안해요, 엄마.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이유는 그에게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친구들과의 계획도 세웠어요. 민준이는 또 다들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규칙과 행동을 정해줄 것이다. 저는 이 길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은 두 번째 공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셋째, 사용 후 세척하세요. 하지만 함께 식사한 후에는 각자 직접 준비하고 치워야 합니다. 네 번째, 집에 언제 도착하고 언제 떠날지 결정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이 규칙이 마침내 시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주일 동안 거주가 금지됩니다. 엄마, 저는 못해요. 아니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왜 어른들인가? 이 집에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하인이 아니고 이곳은 호텔이 아닙니다. 아니, 엄마 말이 맞아요. 승현은 동의한다. 나는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민준에 따르면 일주일 입국 금지는 구름은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이야기니까 간직해두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그들은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다. 특히 민준과 수미는 몹시 좌절했다. 다음 날, 내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요가 수업을 들어보세요. 나는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영희가 데리고 간 등반 동아리 모임에서, 게다가 집에서도 시간이 있었죠. 그것이 사라지자 내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약속과는 달리 접시는 여전히 싱크대에 있었습니다. 거실은 아이들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나는 처음에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3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면서도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군요. 사용되지 않다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내 생일. 저는 매일 아침과 오후에 요가를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등산 동아리 친구들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열어보니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요. 작은 거실 테이블에 있어요. 길거리에는 맥주 상자와 캔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은 쿠키 부스러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싱크대가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여전히 피곤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막 깨어났어요. 나는 어젯밤에 아이들을 모두 거실로 불렀다. 무슨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모이면 닭고기를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방해가 됐어요. 나는 오늘이 그들의 엄마 생일이라고 아이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서로를 부끄러워하며 바라보았다. 좋아요. 어제는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거주자. 나는 말한다. 미안해요. 엄마.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은 깨졌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출입이 금지됩니다. 엄마, 지금부터는 제가 청소할게요. 나의 시민.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매주 3명이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 저는 못해요. 민준이는 바로 치워버릴게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오늘부터 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어요. 아니, 다들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아빠, 우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수민이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내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제 문제는 당신과 똑같아요. 내가 내 어머니이고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해. 당신은 자신이 개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올 때만 그것을 찾고 다른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생일을 잊어버렸네요. 아이들은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민준과 수민이 스튜디오로 간다. 그 후 승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먼저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낯설긴 했지만 그 침묵은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오랫동안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가를 더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의 등반 동아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 저는 오랫동안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나는 내 지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나에게 편지를 보내곤 한다. 처음에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승현 씨는 특히 지식이 풍부해요. 저는 매일 연락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전에 더 멀리 갔습니다. 정말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눈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민준이는 요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는 집 한 구석에서 수민과 나를 대접했다. 승현이는 생일을 늦게 축하해서 집 구석을 청소한다. 나는 너에게 아름다운 꽃병을 주었다. 엄마,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껴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주민 씨가 말했다. 그렇죠. 저는 어머니의 수고를 상상할 수 있어요. 승현아,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것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진 후 어린이들의 태도. 확실히 차이가 있죠. 적어도 미학적으로는요. 네. 하지만 이것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습관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일시적인 충격은 아이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는 그것이 괜찮은지 시도해보기로 결정했고 예상했던 대로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다. 옛날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은 예전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어느 날 저녁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여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 후에 가볼게요. 괜찮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거실에 친구가 있어요. 그는 나에게 말하기 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나는 손님들에게 얼굴을 보여야 했다. 나는 당황하고 싶지 않아서 미소 지었다. 편안하지만 마음은 편하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규칙 중 하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수민은 이를 무시했다. 그날 밤 수민이네 가족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귀하가 해당 물품을 가져오고 싶어 한다면 귀하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예상치 못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누가 오는지 잊어버렸어요.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지? 이 호텔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방금 친구 몇 명을 데려왔어. 수민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내 공간에 관심이 없다. 나는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한 거지입니다. 당신은 손님이고 나는 주인이에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자율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성인이며 이 집에서 살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민아, 그만 말해. 무례하잖아. 나는 잊을 수 없어서 방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떠났다. 나는 오랫동안 그녀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 머물 것이다. 내 어머니는 매우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에는 내가 결심한 지 며칠 후에
민준이는 밤에 문제를 일으킨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러울 때 여기로 오세요. 나는 깨어나 거실로 들어갔다. 나가. 민준아, 지금 너무 시끄러워. 당신이 시인인 줄 알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곧 시인이 될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지만 결국 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즉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민준이에 대해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지 마세요, 엄마. 지금은 공개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민준은 마침내 친구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는 짜증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그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전에는 모든 것을 참아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싶어요. 민준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음 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겼다. 나는 일을 마치고 스튜디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승연이와 나는 집에 남겨졌습니다. 그 후 승연은 나는 규칙을 아주 잘 지켰지만 나와 동생은 그는 자매들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도 엄마는 불편해 보였어요. 형제자매에게는 전화로 연락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는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 나는 이 집에는 규칙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했어. 지키지 못하면 떠나야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갑자기 너무 가혹해졌어요. 밖에 나가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어머니는 모든 일에 직면했지만 갑자기 중요한 건 제가 평생 그걸 해왔단 거예요. 전에는 참았지만 이제는 하나 갖게 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말이 아직도 승연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짐을 챙겨 다음 날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남겨졌을 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의도적인 독특함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이고 결코 이를 엉망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샤워를 할 때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바이 요리는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산 지 한 달 됐어요. 아이들은 가끔 전화나 문자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어봐도 그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 짧은 이야기가 부끄럽다.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평화로운 시대는 영희는 집에서 중요한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 민영아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집은 매우 깨끗하네요.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들은 잠들어 있다. 집에 돌아오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나는 영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가족 갈등과 아이들, 그 외출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분명 시작은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내 생각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인내해온 민영에게 이제는 삶이 되었다. 나는 살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날 저녁, 나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많은 신생아들이 보였습니다. 각 사람은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주민 씨, 당신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나요? 나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들을 거실로 데려갔다. 그들의 얼굴 모양. 엄마, 우리의 진지함은 분명해요. 그러면서 민준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로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존중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시간과 공간에 무관심하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틀렸습니다. 방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정했다. 승연이한테서 쪽지가 왔어요. 신문에 따르면 제가 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루 전에 오셔야 합니다. 외부인으로 추가 점수 2점을 얻으려면 사전에 연락하세요. 가지고 올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사 후 3점을 돌려받으세요. 4가지 포인트의 조직과 공용 공간의 지속적 활용. 어머니의 5가지 포인트를 모두 활용하세요. 나는 시간을 사랑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 이런 규칙은 중요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기뻐요. 엄마.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아. 그의 손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승현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님으로서 정중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요리도 한다. 대화가 더욱 긴장되었다. 평소의 불편함 대신 진심으로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삶은 안정된 뒤에 더 평화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한 대로 아이들이 먼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연락했을 때 그들은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았다. 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에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영희의 소개로 등산부 활동이 시작된다.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 매주 토요일 산속에서 등반 중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히 종철이 걱정하는 사람들. 같은 연령대 남성과의 친밀한 관계. 3년 전 종철이는 결혼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결혼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독립적으로 살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어느 날 종철이 저녁 모임을 주선한다. 저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데 약간 주저했지만 나중에 용기를 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는 그 초대를 받아들여 다시 누군가를 만났다. 그건 제 남편과 제가 데이트한 날이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맛있는 식사였어요. 종철 씨. 씨는 유머러스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났다. 너의 손을 잡으면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려. 나는 이런 감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 미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소녀였기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엄청난. 다음 날 저녁, 민이 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집에 가기 전에 연락드렸어요.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몇 가지 서류 작업을 했다. 나는 그 당시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화통화. 오늘은 종철이에요. 저녁은 어때요? 저는 당신 집 근처에 살아요. 저는 즉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잠시 주저하던 훈이는 자신이 올 수 있냐고 물었다. 내가 집에 있었지만 아주 일찍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결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제 도착하시나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으세요. 나는 수민이의 방으로 갔다. 잠깐만요. 수민 씨. 다음은 내 친구야. 젊구나. 친구야. 아니요. 다른 등반 클럽의 친구예요.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 수민이의 남자친구예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누군가랑 사귀세요? 내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하고 수민이. 잠시 동안 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정말 웃어주세요. 엄마. 훌륭하지만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나도 나만의 삶을 살아요. 물론이죠. 엄마. 저는 민희를 응원할게요. 30분 후에는 지지력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종철은 수민을 찾아간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신다. 처음에는 대화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진철. 수민이는 돌아와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절해 보이네요. 우리는 서로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승현이의 의견은 모르겠네요. 나는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예, 승현과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동의하시나요? 민준이와 그의 아버지가. 그는 한국을 그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이게 우리 엄마의 삶이라고 전해줘.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민이에게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수민은 두 형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상대로 민준은 그것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반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아직도 놀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도전들로 인해 내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저는 아주 일찍부터 이것이 제 인생이 될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만족을 위해, 물론 아이들이 선택할 것이다.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 감정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그 후로 일주일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 민준이는 엄마 수민을 찾아간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를 등반 동아리에서 알게 됐어요. 안녕.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잠시 침묵한 후 조심하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그 질문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사실 내가 대답하자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5년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만의 기쁨을 찾고 싶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버지, 나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항상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신입이에요. 연결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변경, 두려움과 이별. 결국 민준이는 나에게 잘해줬다. 저는 귀하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가 정말 많은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를 깊이 이해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감사해요. 종철아. 시시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두 집 사이를 걸었다. 우리는 가끔씩 같이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은 점점, 물론 나는 종철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일은 천천히 진행되어 마침내 어느 날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마치 계획이 있는 것처럼 들떠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저는 다시 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승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비밀번호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른가요? 민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2월 15일 영로와 그녀의 어머니는 어떨까? 종철이를 처음 만난 날, 아이들의 말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당신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밀번호 가치 변경 21포인트.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습니다. 그들은 손님으로 돌아왔다. 나는 정중하게 방문했고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시간. 저는 그것을 존중하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아닌 엄마가 되세요. 저는 개인으로서 제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 삶을 바꿀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지 벌써 1년이 흘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 인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장철이는 나아졌어요.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이제는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좋은 관계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그들은 더 이상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저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삶.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유지합니다. 민준이는 사랑을 나누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으세요. 네. 수민이는 승진했어요. 당신은 바쁜데도 가끔 나를 찾아와요. 승현은 여자친구와 결혼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준비합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행복을 찾고 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삶에 대해 생각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의 새로운 길을 가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상자 안에 오늘이 그 시작의 날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멋진 하루를 살아보세요. 내가 더 이상 엄마가 아니게 되면 끝낼 거야. 아이가 아닌 개인의 삶을 살아라. 제발 맛보고 집으로 가져가세요.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버튼이 무료이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